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추장 담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담가 보셨는지요?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어서 아직 담그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혈행 개선을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인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다를 텐데 혈액이 끈끈해지거나 아니면 혈전이 있거나 또는 중성지방이 쌓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나 석회가 쌓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혈관에 염증이 있으면 혈관의 탄력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겪게 되겠죠. 자, 이래서 항염작용 그리고 항산화작용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혈관을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원료들을 소개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겉과 알팔파 새싹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 이렇게 소개해드렸었어요. 자, 오늘 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겉과 함께 그리고 항산화력이 뛰어난 또 다른 원료 아로니아와 비티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겉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겉의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라이코펜이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76배나 들어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10배, 그리고 비타민C는 오렌지의 60배, 그 다음에 지아젠틴은 옥수수의 40배 정도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루테인이나 아니면 폴리페놀 이런 그 카르티노이드계의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이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높지 않다라면 또 효과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겉에 들어있는 카르티노이드계의 이 영양소들은 재밌게도 이 흡수율에 있어서도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16배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에 있어서는 당근의 45배에 이른다고 해요. 자, 당근을 우리가 먹을 때 평소에 그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려면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기름에다 살짝 볶아 먹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근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해야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름에다 살짝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 겉에는 필수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그 흡수율보다 16배나 높고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흡수율까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들어있는 영양의 그 함량도 높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흡수율까지 높기 때문에 이 겉을 활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져오는 어떤 항산화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타민 중에서 그 항산화 비타민 하면 뭐를 예로 들죠? 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겉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력은 비타민 E의 100배에 이른다고 해요. 이렇게 흡수율까지 좋기 때문에 이 라이코펜이 갖는 이 항산화력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필수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 카르티노이드계의 강력한 그 항산화 영양소들 듬뿍 가지고 있는 거기 어디에 좋을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동의보감이나 아니면 그 본초 과목에서도 이 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별자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목별자라는 것은 그 겉에 들어있는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겉에도 겉의 그 씨앗인 이 목별자에도 분명히 이 라이코펜이라든지 필수지방산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목별자를 이용해서 어디에 치료를 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동의보감에서 보면
붓고 맺힌 것, 그러니까 부어오르고 단단하게 맺힌 것, 이런 것에 사용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악창이나 치질, 유홍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초 강목에서는 골절상,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다, 아니면 기미, 여드름, 그리고 유홍, 악창, 항문통, 치질, 나력이라는 게 이렇게 림파선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덩어리 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붓고 맺힌 것, 그리고 유홍, 이런 말이 나왔는데 유홍을 요즘 말로 바꾸면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동시에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런 환자들한테 썼을 때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에 들어서 과학자들 그리고 임상 교수님들이 이제 실험 논문을 발표한 것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기타 그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항암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실험을 했냐면 여러 가지 실험이 있지만 대표적인 논문들이 폐암이나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여기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들을 발표한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뭐냐면 그 유방암에 있어서 대부분 홍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석류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못 먹는 그런 이제 건강식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염려하는 이유는 유방암이 대개는 에스트로겐 의존성이기 때문에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들 또는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제들은 항에스트로겐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의존성인 그 유방암을 앓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라이코펜, 특히 거기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의 효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항염, 항산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방암이라든지 폐암, 전립선암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참조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디에 좋다? 예, 눈에 좋고 피부에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도 토마토 하면 전립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날마다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를 껍질을 벗기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쳐서 이제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거기에는 토마토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전립선염 또는 전립선암 이런 병명과 관계없이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거을 활용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또 염증을 없애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지아젠틴, 루테인, 이런 폴리페놀 이런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있어서 항염, 항산화, 항암 중에서도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아로니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로니아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로니아 하면은 이게 킹스베리라고 돼요. 자, 킹스베리, 이것은 왕의 베리다. 그러니까 왕이 즐겨 먹는 그런 류다 해가지고 붙여진 별명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베리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로니아를 즐겨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답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라이코펜 하면 거기였죠. 그런데 안토시아닌 하면 아로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로니아와 같은 이런 보라색 과일류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안토시아닌 함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로니아는 100g당 1460mg가 들어있는데 라즈베리에는 100g당 92mg 정도가 들어있고요. 블루베리는 100g당 한 380 정도 들어있고요. 그다음 아사이베리에 이제 6.5배, 그러니까 이 아로니아는 아사이베리보다 6.5배가 많이 들어있고요. 검은 콩에도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은 콩에 33배, 그리고 체리에 11배,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니아 하면 안토시아닌 이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토시아닌이 이렇게 풍부한 아로니아는 어디에 좋을까요? 제가 항염, 항산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로니아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염, 항산화 효과가 높으면서 항암 효과까지 뛰어난데요. 이런 강력한 항염, 항산화 능력에 의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을 개선한다. 그리고 눈이나 피부 건강을 돌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어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이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아로니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로니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탄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로니아를 한번 키워서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기대 이하였어요.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과일이라고 할 수 없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우리에게 약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해서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세포의 그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 탄닌 성분이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위장장애가 있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한 과다 복용하면 이 부작용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로니아를 제가 이제 화분에다 뭐 조금 키웠으니까 많이 먹어볼 수는 없었고요. 친구가 아로니아를 이제 재배했다고 이것을 즙을 내서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처음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제 효능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팩을 그냥 한꺼번에 다 마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냥 분수대처럼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알아봤더니,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적당히 먹었을 때에는 항산화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소화 증진을 하는데 작용을 하지만, 이걸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구역감이라든지 미식거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장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데, 너무 과량을 먹으면 처음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용량을 좀 조절해서 먹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과 탄닌, 이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레드비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비트는 굉장히 빨간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에서 즙이 그냥 뚝뚝뚝 피가 떨어지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 하면 혈액과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저절로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레드비트에 들어있는 주 성분을 제가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드비트에는 무엇보다 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드비트 그 주스를 먹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혈압이 막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레드비트에는 질산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 내벽에서 나와서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영양과 산소가 세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내 몸에서 잘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질산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산염이 각종 채소류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추라든지 아니면 뭐 치커리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특히 레드비트에 또 이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비트를 먹게 되면 내 몸에 들어가서 이 산화질소로 이렇게 변환이 되거나 생성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기전에 의해서 이 레드비트가 그 고혈압이나 아니면 그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레드비트의 주 성분 질산염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로니아와 레드비트 색깔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이제 아로니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베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보면 더 재밌어요. 자, 베타인, 비트,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베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비트 플러스 인, 비트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 아미노산, 이것을 베타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래를 알면 효능에 대해서도 잘 알 텐데요. 이 베타인이라는 것이 그 레드비트의 어떤 효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레드비트의 주성분인 이 베타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메틸레이션 작용 이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메틸레이션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별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가지가 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런 거 실험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식물의 그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딱 씌웠더니 그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장점이 그 끝부분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리해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막 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못 자라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캡을 딱 씌우면 자라지 못하겠죠. 이것처럼 암세포가 막 자라려고 할 때 거기에다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주는 것, 이것이 메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게 열쇠로 딱 잠가 놓는 것, 또는 스위치 이론으로 생각했을 때 스위치를 이렇게 켜져 있던 것을 딱 끄게 만드는 것, 이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H3라는 이 메틸기를 갖다가 분자식에 딱 붙이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암이 성장세를 멈추고 딱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퇴화를 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암 줄기세포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은 RNA나 DNA를 조절해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이 혈관 내에 어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혈관 건강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레드비트 하면 질산염에 의한 그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에 의한 어떤 항산화력, 세 번째는 이 베타인을 통한 메틸레이션, 이 메틸레이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암을 조절한다든지 예방을 하고 그 외에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고 글루타치온의 어떤 생성을 촉진해서 또 항산화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효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항염, 항산화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원료들 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하면 라이코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로니아 하면 안토시아닌, 탄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레드비트 하면 질산염, 베타인, 그리고 안토시아닌 이렇게 3가지 이런 어떤 성분들에 의해서 항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효과에 의해서 혈관을 건강히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료로서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한 이 걱을 또 다른 곳에 활용을 해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